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얼굴이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붓기가 빠지지 않고 피부는 칙칙해지고 표정도 조금은 지쳐 보이는 느낌.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이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피로하거나 잠을 못 자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얼굴 속 림프 순환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림프는 우리 얼굴의 하수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노폐물과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얼굴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피부의 혈류가 둔해지고 얼굴이 점점 처지면서 탄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피부톤은 어두워지고 나도 모르게 주름이 깊어지며 거울 속의 표정이 점점 낯설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피부를 연구하고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 김재화 원장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을 관리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젊음을 되찾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림프의 흐름을 되살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지도하고 또 가장 효과적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누구나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림프 순환 마사지와 얼굴 근육 운동법인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5분 만에 얼굴의 붓기와 처짐을 개선하고 탄력을 되찾는 핵심 포인트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통로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림프관입니다. 림프는 혈액과는 달리 우리 몸속에서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모아 배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얼굴의 하수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이 림프의 흐름이 부드럽게 순환해야 얼굴의 붓기가 사라지고 피부의 색이 맑아지며 피로감 없는 생기 있는 인상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지면 이 림프의 흐름이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짠 음식을 즐겨 먹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생활은 림프 순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 속에 쌓인 노폐물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오후가 되면 피부톤이 칙칙해지며 하루 종일 무거운 느낌이 남게 되죠. 진료실에서도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선생님,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얼굴살은 왜 그대로일까요? 혹은 좋은 화장품을 써도 피부가 점점 칙칙해져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림프의 막힘에 있습니다. 림프가 막히면 아무리 좋은 영양 성분을 피부에 발라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겉으로만 관리하고 속은 그대로 막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림프 정체가 단순히 붓기나 피부톤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림프 순환이 멈추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세포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세포 대사가 느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 속 탄력 섬유가 약해지고 얼굴 근육에 힘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중력 방향으로 서서히 내려앉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진 얼굴, 무너진 턱선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즉, 림프의 막힘은 단순한 피로나 부종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 노화의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통로 하나가 막히는 순간부터 피부는 제 기능을 잃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먼저 순환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부를 위한 진짜 첫걸음은 화장품이 아니라 림프의 흐름을 다시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막혀있던 림프의 흐름을 되살리는 첫 번째 단계, 후두하근 마사지를 통해 실제로 그 통로를 열어보겠습니다. 얼굴의 림프 순환을 되살리는 첫 번째 단계는 후두하근 마사지입니다. 후두하근은 머리 뒤쪽,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경계선 바로 아래에 위치한 근육으로 머리와 목, 그리고 얼굴을 연결하는 림프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 부위가 뭉치면 얼굴로 가는 림프의 흐름이 막혀 노폐물이 쌓이고 그 결과 얼굴이 쉽게 붓거나 피로해 보입니다. 반대로 이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얼굴 전체의 순환이 활발해지고 피부톤이 맑아지며 얼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듯이 잡고 엄지손가락을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경계선 바로 아래에 대세요. 목의 중앙뼈 양옆으로 살짝 들어간 곳이 바로 후두하근입니다. 그 지점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힘 조절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경직되어 순환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시원하다 느껴질 정도의 압력으로 15초에서 20초 정도 천천히 눌러주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치 막혀있던 길이 열리는 느낌으로 손끝에 집중합니다.
이 마사지는 하루에 아침과 저녁, 단 2번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처음 며칠은 뻐근하거나 묘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근육이 풀리며 순환이 회복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꾸준히 일주일 정도만 실천하면 아침에 붓기가 줄고 머리가 한결 맑아지며 표정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는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한 후 피부가 더 환해지고 얼굴이 작아진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손가락이 금방 피로해진다면 작은 마사지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둥근 끝의 도구나 미니 진동기를 이용하면 일정한 압력을 줄 수 있고 손보다 깊은 자극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를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호흡과 리듬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림프의 흐름이 얼굴에서 목으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손끝의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긴장된 근육이 더 쉽게 풀립니다. 후두학은 마사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단순히 얼굴의 붓기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눈의 피로와 두통이 완화되고 어깨의 긴장까지 함께 풀립니다. 하루 중단 몇 분만 나 자신에게 선물하듯 이 마사지를 해보세요. 몸의 순환이 회복되면 거울 속의 얼굴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 작고 부드러운 변화가 진짜 젊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얼굴에 림프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2번째 단계, 바로 목비근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목비근은 귀 뒤에서 쇄골까지 사선으로 이어져 있는 굵은 근육으로 얼굴의 림프가 최종적으로 흘러내려가는 주 배수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굴의 노폐물과 붓기가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이죠. 이 부위가 막히면 아무리 얼굴 마사지를 열심히 해도 노폐물이 내려가지 못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목비근을 풀어주는 것은 림프 순환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러면 왼쪽 귀 밑에서 쇄골 쪽으로 사선으로 도드라지는 근육이 보일 겁니다. 그 선이 바로 목비근입니다. 오른손을 이용해 왼쪽 귀 뒤에 손바닥 전체를 밀착시키고 피부가 살짝 밀린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쇄골 방향으로 쓸어내려주세요. 한 번, 2번, 10번 정도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힘을 주지 않고 손끝이 피부를 스치듯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하면 림프가 흘러가지 못하니 숨을 내쉬는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마찰을 줄이기 위해 집에 있는 수분 크림이나 마사지 오일을 함께 사용하셔도 됩니다. 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면 피부 자극이 줄고 림프의 흐름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10회 정도 부드럽게 내려준 후 이번에는 엄지와 검지를 집게 모양으로 만들어 목빗근을 살짝 집어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3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특히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순환이 막힌 곳입니다. 너무 아프지 않게 시원하다 느껴질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한두 번만 꾸준히 해도 얼굴의 붓기와 턱선의 무게감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목비근 마사지를 꾸준히 하는 분들은 얼굴선이 날렵해지고 피부톤이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막혀있던 림프가 원활히 흐르면서 독소가 배출되고 새로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목의 긴장이 풀리고 얼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마사지를 하면서 한 번씩 깊은 호흡을 하세요. 손끝의 따뜻함과 함께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부드러운 손끝의 움직임이 얼굴의 생기를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 얼굴에는 수십 개의 근육이 존재합니다. 이 근육들이 서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표정과 감정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근육들은 단순히 웃거나 찡그릴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형태와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얼굴의 나이를 결정짓는 숨은 주인공이 바로 이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은 크게 2가지 성질로 나뉩니다. 하나는 얼굴을 위로 끌어올리는 올림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얼굴을 아래로 당기는 내림근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두 근육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며 얼굴을 팽팽하게 유지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올림근의 힘은 약해지고 내림근의 힘은 점점 강해지죠. 그 결과로 입꼬리가 내려가고 팔자주름이 깊어지며 턱선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외모의 차이가 아니라 근육 사용 습관의 누적 결과입니다. 평소에 찡그리거나 입꼬리를 내리고 턱에 힘을 주는 표정을 자주 짓는 사람일수록
내림근이 발달합니다. 반대로 활짝 웃거나 눈가를 들어 올리는 표정을 자주 짓는 사람은 올림근이 활성화되어 얼굴이 더 생기 있어 보이죠. 저는 진료 중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40대 후반 여성분이 오셔서 요즘 얼굴이 자꾸 처지고 인상이 점점 피곤해 보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보면 입꼬리를 내리거나 턱을 꽉 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표정의 반복이 내림근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짧아지고 굳어집니다. 결국 피부를 아래로 당기면서 턱선과 입가 주변이 처지게 됩니다. 반대로 웃는 표정을 자주 짓는 분들은 같은 나이라도 훨씬 밝고 탄력 있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근의 대표적인 부위는 광대근, 광골근, 상순거근 등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웃을 때 입꼬리와 뺨을 위로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내림근은 입꼬리 내림근, 하수나체근, 턱끝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찡그리거나 피곤한 표정을 지을 때 활성화되며 얼굴의 중심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내림근이 상대적으로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자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현대인처럼 스트레스가 많고 미간을 찡그리는 습관이 있는 경우 내림근이 우세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표정이 점점 무거워지고 피곤해 보인다, 화가 나 보인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즉,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의 핵심 원인은 단순한 주름이 아니라 근육의 불균형입니다. 이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부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육의 사용 방향을 의식적으로 바꾸고 평소 표정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거울이고 근육은 그 거울의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 무너지면 아무리 거울을 닦아도 왜곡된 모습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근육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동안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표정과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찡그린 얼굴로 지내면 뇌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다시 내림근을 긴장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올림근을 자주 자극하고 웃는 표정을 유지하면 뇌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 얼굴 전체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위로 당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표정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얼굴을 만든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동안 얼굴을 만드는 핵심은 화장품이나 시술이 아니라 이 근육의 균형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올림근과 내림근이 조화를 이루면 피부의 탄력은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처짐은 완화되며 얼굴 전체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꾸준한 훈련과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10년은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올림근의 힘을 강화하고 내림근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간단한 얼굴 근육 운동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매일 단 5분이면 충분하지만 얼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우리 얼굴은 하루에도 수백 번의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 근육을 의식적으로 쓰지 않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당겨주는 올림근은 약해지고 아래로 끌어내리는 내림근은 점점 강해집니다. 이 균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사지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운동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얼굴 근육 운동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간 근육 이완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미간에 힘을 주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할 때 눈썹 사이가 살짝 찌푸려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습관은 내림근 중 하나인 추미근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깊은 세로 주름을 만듭니다. 거울을 보며 눈썹 사이의 주름선을 확인하고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주름의 방향과 반대로 살짝 반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근육이 풀리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10초 정도 부드럽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하루에 2, 3회 정도 잠깐의 휴식 시간에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입꼬리 리프팅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꼬리가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올림근이 약해지고 내림근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고 검지손가락으로 양쪽 입꼬리를 광대 방향으로 들어 올려보세요. 이때 눈은 움직이지 않고 입꼬리만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마치 미소를 짓되 눈은 웃지 않는 느낌으로 올림근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를 15초간 유지하고 3세트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며칠만 지나면 입 주변의 근육이 기억을 시작합니다.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위로 향하고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위십술 들어올리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인중을 짧게 보이게 하고 얇아진 입술을 도톰하게 만들어줍니다.
입술을 코 쪽으로 모은다는 느낌으로 위십수를 최대한 올려주세요. 이때 으르렁하는 소리를 내면 근육이 더 쉽게 자극됩니다. 손가락으로 콧망울 옆을 살짝 들어 올려 근육의 움직임을 도와줘도 좋습니다. 10초간 유지 후 휴식, 총 3세트를 반복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얼굴 중심부의 긴장과 순환이 개선되어 피로했던 인상이 훨씬 또렷해질 겁니다. 네 번째는 볼 리프팅 운동입니다. 광대 부위를 손끝으로 감싸듯 받친 후 이 하는 소리를 내면서 뺨을 위로 당겨 올려보세요. 이때 입술을 옆으로 벌리는 것이 아니라 광대 근육이 직접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볼 근육은 얼굴의 탄력을 지탱하는 중심입니다. 꾸준히 하면 피부 처짐이 완화되고 자연스러운 볼륨이 살아납니다. 이 운동들의 공통된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림근의 긴장을 풀고 올림근의 힘을 되살리는 것. 꾸준히 연습하면 근육의 방향이 바뀌고 얼굴의 인상도 서서히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뻐근함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근육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환자들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이 운동을 5분씩 꾸준히 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팔자주름이 눈에 띄게 완화되고 피부가 탱탱해지고 표정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바꾸고 근육은 얼굴을 바꿉니다. 이 얼굴 근육 운동은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루 중 단 몇 분 동안 자신에게 집중하며 긴장된 마음과 몸을 풀어주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거울 앞에서 이 동작을 따라하며 미소를 짓는 순간 얼굴뿐 아니라 마음에도 리프팅이 일어납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느 날 거울 속에서 훨씬 젊고 편안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림프 순환과 얼굴 근육의 균형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좀 더 빠른 효과를 보고 싶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많은 환자분들에게 일상관리와 더불어 시술적 도움을 병행하도록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시술은 개인의 상태와 목적에 따라 달라야 하기에 무조건적인 선택보다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먼저 제가 가장 자주 권유드리는 시술은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완화해 불필요하게 힘을 주고 있던 내림근을 잠시 쉬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이를 통해 표정주름이 완화되고 얼굴 전체가 한결 부드럽고 리프팅된 인상으로 바뀌죠. 시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지만 그 효과는 3, 4개월 정도 유지됩니다. 다만 얼굴의 근육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부자연스러운 표정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련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 리프팅입니다. 레이저나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 피부 속 깊은 층에 열을 전달하면 진피층의 콜라겐이 재생되어 피부가 탄력을 되찾습니다. 이 시술은 피부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속에서부터 단단하게 당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술 후 1, 2개월이 지나면 피부결이 정돈되고 얼굴선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시술은 도움일 뿐, 해답은 아닙니다. 피부는 단 한 번의 관리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톡스나 리프팅 같은 시술은 림프와 근육이 건강하게 작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즉, 오늘 배운 림프 마사지와 얼굴 근육 운동이 그 시술의 기초 체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얼굴을 진료하면서 하나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피부의 젊음은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손끝으로 얼굴을 어루만지는 그 시간, 그것이 세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림프를 열고 근육의 균형을 바로잡고 긍정적인 표정을 짓는 그 작은 행동들이 결국 얼굴을 그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처음엔 미약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이 조금 더 밝고 가볍고 젊어져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꾸준함의 힘이며 진짜 동안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피부와 시간을 지켜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진심을 담아 전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